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중에서 고성능을 담당하는 H 시리즈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나 복잡한 업무를 소화하기에 적합한데요. 포지션상 고가 노트북에 탑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 중에서 가격과 완성도가 합리적이라고 느껴진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가 탑재된 에이서 스위프트 코어 16 제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출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제품이기도 한데요. 스위프트 제품은 에이서의 경향형 노트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번 에이서 스위프트 코 16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저에게 어울리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매트한 질감의 그레이 컬러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에 에이서 로고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평평한 측면과 상판에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상판에는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한 손으로 열기가 더 수월했고요. 180도까지 개방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프트 힌지를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타이핑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또 원활한 공기 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키를 포함하고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는 2단 밝기의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손가락 터치로 윈도우 로그인도 가능했습니다. 키보드에는 코파일럿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형 AI 서비스거든요. 필요한 순간에 버튼 하나로 AI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면 모두 슬림 베젤을 가지고 있는 16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외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16대 10 비율의 WQXGA 해상도, sRGB 100% 색역,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미디어 소비나 생산적인 업무에 적합해 보였고요. 400니트의 밝기와 함께 논글레어 패널이 적용돼 있어서 빛 반사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QHD 화질의 웹캠이 달려 있는데요. 화질이 일반 노트북 웹캠에 비해서 한두 단계 정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품질의 화상회의나 화상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바닥면에는 통풍구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접었을 때 두께는 14.9mm, 무게는 1.6kg으로 고성능인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25H를 탑재하고도 적당한 사이즈와 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썬더볼트 4 단자가 2개, HDMI 2.1 포트, USB 3.2 Gen 1 A 타입 포트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켄싱턴 락과 USB 3.2 Gen 1 A 타입 포트, 오디오 컨버터,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완전 삽입되지는 않고 살짝 돌출이 되는 형태였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의 복사 속도가 초당 30MB를 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은 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본체와 함께 C타입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넉넉한 100W 출력의 충전기를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이서 스위프트 코어 16 모델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25H와 인텔 내장 아크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고 온보드에 LPDDR5X 32GB 램, 512GB의 PCI 4세대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보드 램이라 램 추가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32GB 램이라 램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요. SSD는 추가로 하나 더 장착이 가능하긴 한데요. M.2 슬롯이 플렉스 케이블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플렉스 케이블을 제거해야만 SSD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케이블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SSD 추가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에이서의 정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원을 연결하고 에이서 센스에서 성능 모드로 세팅한 다음 벤치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C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 11922점, 싱글은 1648점, G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점수 8589점, 물리 점수 21161점,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점수 3295점, CPU는 8153점을 나타내줬습니다. 내장 그래픽 점수가 돋보이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25H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프로세서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전작 대비 전성비가 좋아진 만큼 전원을 분리하고 배터리 전력으로만 다시 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내장 그래픽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CPU 점수는 약 2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에이서 스위프트 코 16 모델은 게이밍용으로 설계된 제품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게임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오버워치2를 FHD 해상도 그래픽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전투 장면에서 평균 프레임은 모니터 주사율에 가까운 59프레임을 유지해줬고요. 하위 1%는 44프레임 정도로 옵션 타입을 통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게이밍용으로 사용하면 노트북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끔씩 간단한 게임 정도를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진행하는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부터는 4K 영상 편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프리미어 영상 편집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4K 영상 소스를 편집해서 7분짜리 FHD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는 인코딩 테스트 결과는 5분 7초가 나왔습니다.
고성능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인코딩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내장 인텔 아크 그래픽만으로도 실사용이 가능할 만큼 인코딩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인 인텔 AI 부스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온 디바이스로 AI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NPU가 GPU의 작업 일부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AI 성능이나 전력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앞으로 인텔 AI 부스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출시될 전망이니까요. 인텔이 바라는 유저 개인 맞춤형 PC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조만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코 16에는 2개의 쿨링팬과 2개의 히트파이프를 볼 수 있고요. 바닥면과 힌지 안쪽의 통풍구를 통해서 발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테스트를 하는 동안 키보드의 발열 상태를 보면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는 곳은 키보드 상단 통풍구 쪽으로 55도가 넘는 온도를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손이 닿는 키보드의 중앙과 좌측 부분도 40도를 웃돌면서 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치 테스트 중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소음은 50dB 안팎으로 저전력 노트북의 40dB 중반보다는 높고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50dB 중후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평소 작업에서는 팬 소음이 크게 날 일은 거의 없지만 조용한 곳에서 높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성능 모드를 변경해서 팬 소음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에이서 스위프트코어 16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유용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인텔 앱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이 모바일 기기와 PC 간의 연동성을 위해 만든 인텔 유니즌이라는 앱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기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탭이나 아이패드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인텔 PC와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C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인텔 유니즌 앱을 찾아서 설치해주면 되고요. 모바일 기기에서도 인텔 유니즌 앱을 찾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연결이 간단하고 각 기능들이 쾌적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면 인텔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C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찍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실시간으로 바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PC와 모바일 기기 양방향 파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윈도우 PC와 무선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태블릿의 경우에는 PC의 화면을 확장해서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무선 연결임에도 꽤 만족스러운 연결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태블릿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컨트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모바일 기기의 알림도 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앱인 만큼 인텔 PC 유저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텔의 AI를 이용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실행되면 스튜디오 효과를 통해서 3가지의 카메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 프레이밍 기능은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인물이 프레임 가운데 오도록 화각을 크롭하는 기능입니다. 줌인 줌아웃 동작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했고요. 웹캠의 화질이 QHD라 크롭이 돼도 화질 열화를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경 흐림 효과나 눈의 이미지를 보정해서 카메라를 계속 주시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시선 맞춤 기능도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 회의를 하실 때는 에이서 퓨리파이드 보이스 컨솔 앱을 통해서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내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의 배경 흐림 효과와 함께 사용한다면 시끄럽고 산만한 환경에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알터뷰라는 앱에서는 이미지나 직접 찍은 사진을 움직이는 바탕화면으로 만들어주는 재밌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코 16에는 DTX-X 울트라 기술이 적용된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세팅된 스피커 소리는 출력이 약하고 고음과 저음이 잘 들리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DTX-X 울트라 음장을 통해서 소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음장을 켜는 것만으로도 출력이 부스트되면서 소리가 커지고 공간감도 살아나니까요. 반드시 음장을 켜고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에이서 스위프트코 16에는 3셀 54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밝기와 음량을 50%로 맞추고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7시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40분 정도의 추가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크지 않은 용량의 배터리와 고성능 CPU가 탑재됐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꽤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해본 에이서 스위프트코 16 제품은 합리적인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나 고성능의 업무용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능의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32GB의 램을 탑재해서 웬만한 작업은 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휴대하기 좋은 크기와 무게도 가지고 있죠. 16:10 비율, sRGB 100% 색역의 IPS 디스플레이는 콘텐츠의 생산이나 미디어 소비를 하기에 충분했고요. AI 기능을 가진 고화질의 웹캠과 내장 마이크는 업무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찾고 계시거나 전천후 업무용으로 강력한 성능의 노트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에이서 스위프트고 16 제품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고 16은 현재 쿠팡에서 약 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금액과 기능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노트북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노트였습니다.